안녕하세요. 통합과학 1주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입니다. 교과서는 151에서 157페이지까지입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어떤 내 자손이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구상의 생명체는 동일한 코돈을 사용하여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코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암호죠, 암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암호 형태. 저장해서 이거는 RNA에서 쓰는 단위인데 요거 암호 형태, 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동일하다는 거다. 사람이나 소나 식물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요 학습 요소는 유전자, 즉 DNA, 그 다음에 이제 전사, 번역, 코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 개념들을 중점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암호라는 게 나오는데, 암호라는 것은 어떤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약속한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암호를 정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7, 25는 뭘 나타내는 거죠? 7, 25. 세를 나타내고 13, 19는 4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세포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단백질이 나왔죠. 단백질. 3, 15, 2. 단, 6, 26, 1, 100, 질은 9, 24, 4. 그래서 단백질이 나오죠. 이렇게 암호는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 그들만이 아는 거죠. 그들만이 암호 형태, 약속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암호 얘기를 왜 했냐면, 유전 정보라는 것도 내 몸속 세포의 핵 속에 DNA 안에 암호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씩 알아내고 있지만 아직 다 알아낼 수는 없겠죠. 먼저 우리가 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면서 각종 효소의 주성분이면서 생물체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뭐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항체의 성분이기도 하고, 어떤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그게 이제 단백질의 어떤 역할이 많은데, 결국은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아미노산,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단백질의 개수가 얼마냐, 또 어떤 그 종류가 어떤 거냐, 배열 순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아미노산은 원래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몇 개가 결합됐느냐,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무한대 가깝게 다양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을 통해 자손에게 특정한 형질을 물려준다 되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닮았다는 거죠. 뭐 아버지랑 어머니를 닮았다는 거야. 강아지들 보면 뭐 이런 형태는 엄마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게 바로 유전입니다. 유전을 통해 자손에게 어떤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는 게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단백질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백질을 나중에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먼저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미노산의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아미노산의 종류라든지 개수라든지 그거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냐? 바로 DNA에 들어있습니다. DNA.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하면 DNA 안에 들어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좀 체계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세포가 있어. 여러분들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있죠.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그 핵 안에는 사람이라면 46개의 뭐가 있죠?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 염색체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염색체라는 거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어.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 어떤 분열이 일어날 시기에 도달하면 이렇게 염색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염색사라는 실처럼 생긴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응축. 얘를 한번 풀어보면 쭉 풀어보면 길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확대해 보면 그 염색사하고 단백질이 엉켜져 있습니다. 약간 규칙성을 갖고 엉켜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염색사를 확대해 보면 이제 이게 DNA인데 DNA 이 중간중간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유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니까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유전자라는 개념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RNA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DNA상의 특정한 위치에 있으며 보통 하나의 유전자는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염기 3000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제 유전자마다 다르겠지만 3000개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유전자는 어떤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3000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염기라는 건 뭐였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을 텐데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 네 가지가 있었죠? 이 네 가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냐? 얘네들 염기의 배열 순서가 바로 유전 정보입니다. 그 순서가 암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순서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그 순서, 즉 염기의 배열 순서.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단백질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나의 여러 가지 형질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유전 물질은 염색체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사람 같은 경우는 유성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요. 그럼 정자 안에는 사람처럼 46개가 있는 게 아니라 23개가 있습니다. 난자도 마찬가지로 46개가 있는 게 아니라 23개가 있어. 그럼 정자의 23개와 난자의 23개가 만나면 수정이 돼서 이제 분열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23개 더해서 46개 사람과 똑같은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그 염색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런 이런 그 DNA가 들어있고 DNA 안에는 유전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염색체는 염색사가 응축돼서 형태를 갖춰서 보이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DNA와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염색사는. 그래서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형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서 갈색 눈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파란색 눈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색 눈동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많은 양의 멜라닌 색소를 합성해서 약간 어두운 갈색 눈동자를 보여주는 거고,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멜라닌 색소를 적게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형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단백질에 따라서 눈동자의 뭐 색이라든지 눈꺼풀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형질이 결정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뭐 모든가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개념 체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용어들을 갖고 먼저 세포 가장 큰 거는 여기서는 세포야. 그죠? 세포 안에 그 다음 큰 거 세포 안에 뭐가 있죠? 핵이 있죠. 핵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염색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염색체 없으니까 염색체 안에 뭐가 있죠? DNA가 있죠. DNA가 쭉 길게 있죠. DNA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도 같이 엉겨져 있긴 한데 DNA가 있죠. DNA 안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거기에 존재하죠. 그 DNA를 구성하는 그 염기가 있죠. 근데 이 염기의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유전자가 이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안에 이제 핵이 들어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겠죠. 물론 그 염색체는 DNA가 있고 DNA 안에 유전자가 있죠. 그런데 그 유전자라는 유전 정보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겠죠? 바로 염기의 배열 순서, 즉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되는 겁니다.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 유전자, 즉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DNA가 RNA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을 전사랑 하고요. 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세포에서 DNA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되는데 요 다른 말로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먼저 전사를 보겠습니다. 전사는 뭐냐? DNA에서 RNA로 한마디로 유전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RNA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DNA가 이제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중 그 한 가닥에 의해서 대응되는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개념은 똑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개념인데 약간은 이제 개념이 틀리죠. 그 한 가닥하고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응되는, 즉 상보 결합할 수 있는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이런 거죠. 이게 이제 DNA인데 DNA는 이중으로 되어 있죠. 염기가. 그러면 이 한 가닥에 의해서 RNA가 대응되는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A면 아데닌이면 타이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RNA는 타이민이 없고 뭐가 있죠? 유라실이 있죠. 그래서 유라실이 만들어지고 사이토신은 에 대응되는 구아닌이 만들어지고 또 구아닌이 만들어지고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RNA가 만들어집니다. 즉 RNA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볼 때도 나왔지만 타이민이 없습니다. 유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에서 전사된 RNA는 DNA는 어디 있습니까? 핵 안에만 있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냐? 만들어진 RNA가 이제 세포질로 나옵니다. 세포질이라는 것은 세포 안에서 뭐 핵이라든지 뭐 다른 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세포질이야. 그럼 일로 나와서 누구를 만나? 리보솜을 만납니다. 그럼 리보솜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배웠죠?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뭐야?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얘가 전달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그것을 바로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그리고 이제 리보솜에서 RNA 염기서열 3개의 염기로 그 3개의 염기로 뭘 만드냐?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아미노산. 그 3개의 염기,
그 단위를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돈이라는 용어는 DNA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RNA에서 쓰는 겁니다. DNA에서 만약 3개가 있다면 산염기 조합 뭐 이런 걸로 얘기하고요. 어려운 말은 트리플렛 코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RNA에서는 코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3개냐? 뭐 4개도 아니고 뭐 5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왜 3개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개라고 했죠? 20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염기의 종류는 몇 개라고 했죠? 4개라고 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뭐 사이토신, 타이민. 이제 RNA 같은 경우는 타이민이 없고 뭐가 있죠? 유라실이죠. 어쨌든 4개입니다. 4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위 갖다가 쓰려면 4개밖에 쓰니까 4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2자리를 써. 2자리. 그러면 2자리 쓰면 몇 개가 나올 수 있냐? 4 곱하기 4. 16개의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자리 가지고 안 돼. 그러면 3자리가 필요한 거야. 3자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개의 어떤 그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나와. 그래서 2자리는 안 되고 3자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묶어서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즉 코돈, 요거에 의해서 얘가 뭐 유라실, 구아닌, 구안신이다 하면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유라시다 하면 이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구아닌, 사이토신 하면 이러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돈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세균이라든지 뭐 복잡한 어떤 동물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이 코돈이 있으면 사람이건 뭐 어떤 균이건 개든 뭐 식물이든 간에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에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GCA라는 요 코돈이 있어. 그러면 이게 있다면 거의 모든 생물 중에서는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의 DNA에 넣어서 사람과 동일한 아미노산으로 번역되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슐린. 여러분들 그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한테 인슐린을 뽑아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대지에서 뽑아낼 수 있지만 대지에서 뽑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좀 대량으로 생산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서 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대장균을 증식을 시켜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치료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모든 생명체가 같은 코돈을 쓰고 있어 지금 현재. 그 얘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조상이 하나다. 공통의 조상을 갖고서 이렇게 진화됐다고 이렇게 우리는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는 여기를 거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생물체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만드는데 어떤 단백질을 만드느냐? 그것은 DNA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래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유전병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유전병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적혈구는 여러분들 피 속에 있는 적혈구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인데 헤모글로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잘 알다시피 산소를 운반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헤모글로빈 수치를 뭐 확인해서 뭐 빈혈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기도 하죠.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면 빈혈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하나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 어떻게 생기는 거냐?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DNA 염기 서열 중 한 개의 염기가 바뀌는 거야. 정상적이라면 CTT인데 얘는 C8야. C8이야. 그러면 얘와 대응되는 RNA, 전사된 RNA는
또 달라지겠죠. 얘는 GAA가 될 텐데 얘는 GUA가 됩니다. 그럼 다르게 RNA가 전사되면 아미노산도 다르게 되겠죠. 아미노산도 다른 아미노산이 합성되게 되겠죠. 다른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니까 정상적인 것은 약간 이제 원반 모양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납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구조 때문에 납 모양 때문에 산소 운반이 좀 불리해져. 그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납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적혈끼리 뭉쳐져서 모세혈관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비노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선생님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한데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멜라닌 색소를 만든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지 못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피부나 머리카락, 눈도 색깔이 이상합니다. 예. 또는 뭐 눈썹이라든지 이런 백색증이 나타납니다. 예. 그게 알비노증이고요.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이라는 걸 바꾸는데 그 바꾸는 어떤 과정에 필요한 효소의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타이로신을 바꾸지 못해서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축적되면서 어떤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또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4번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이번 단원과 관련이 있고 어떤 유전병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동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고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수많은 세포들의 활동으로 살아갑니다. 각 세포의 기능과 성질은 그 세포가 가진 단백질에 의해 결정되죠. 바로 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DNA입니다. DNA는 훼손돼서는 안 될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정보만 RNA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보 전달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RNA가 핵의 구멍을 빠져나와 리보솜으로 이동하면 이때부터 리보솜이 DNA 유전 정보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즉, RNA가 가져온 유전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죠. RNA 상에는 염기들이 특정한 순서로 놓여 있는데 바로 이 순서가 유전 정보입니다. 리보솜은 이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란 물질을 결합시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로 이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는가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의 기능과 성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처럼 DNA라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생물이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유전적 다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생물이 종을 이어가는 방식, 즉 번식의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수 구별이 있는 모든 생물은 정자와 난자, 즉 생식세포를 이용해 번식을 합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란이 분화해 하나의 생명체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해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유성생식의 경우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은
다양한 유전적 조합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먼저 염색체 일부가 교차하면서 유전자가 교환됩니다. 그 다음 세포 분열에 의해 염색체가 무작위로 나뉘어 들어가는데 이때 또 한 번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정자와 난자도 무작위로 만나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조합의 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개체를 만들고 그중 일부가 환경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병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그 후손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DNA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돼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종종 실수가 일어납니다.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염기 순서가 일부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구안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티민이 잘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와 쌍을 이루는 염기도 바뀌게 됩니다. DNA상의 염기 순서는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와 같기 때문에 염기 순서가 바뀌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죠. 돌연변이는 염색체 이상이나 방사능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돌연변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이끄는 진화의 한 과정인 것이죠. 닮기도 하고 닮지 않기도 하는 유전적 다양성의 비밀. 과학은 마침내 유전 현상에 관한 모든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예,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예, 이제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DNA에 들어있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여러분들 뭐 DNA 안에 뭐가 존재했죠? 그렇죠? 유전자가 존재했습니다. 유전자. 두 번째, 유전 정보는 DNA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설명하시오. 간단히 얘기하면 DNA 안에 염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4가지의 염기가 있었는데 그 염기의 배열 순서,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 염기 서열이 바로 어떤 나무 형태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염기 서열의 형태로 유전 정보는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NA에서 RNA로 전사될 때 나타나는 염기의 상보적 관계를 설명하시오. DNA 두 가닥에서 한 가닥에 상보 결합할 수 있는 RNA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딱 한 가지, RNA는 타이민이 없습니다.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상보 결합하는 건 알잖아요. 아데닌은 유라실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 결합으로 RNA가 전사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DNA는 그냥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A, C, GT 4종류의 염기를, RNA는 A, C, G, 여기 U, 유라실, 이 4종류의 염기를 갖습니다. 이때 A는 유라실과, 그 다음에 즉 아데닌은 유라실과 사이토신은 구아닌, 마찬가지죠. 타이민은 아데닌과 상보적 결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DNA 유전 정보는 어떤 단계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는지 쓰시오.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고. 간단하게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 전사였지. 그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그 과정 뭐였어? 번역이었지.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전사와 이렇게 번역을 거쳐서 결국은 뭐가 된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제 중간에 그 RNA 그 세 개의 염기 이것을 뭐라 하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코돈이라고 했습니다. 코돈. 그 코돈은 무엇을 만드는 거야? 아미노산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지, 만들어 주는 거지. 결국은 그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4번 문제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5번. 지구상의 생명체가 동일한 코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시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동일한 코돈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 조상은 어떤 뭐다? 하나에서 시작됐다. 공통된 조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의 진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11주차죠. 통합과학 11주차 2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해서 여러 가지 모둠 활동 또 뭐 실험도 있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중간고사 끝났다고 너무 풀어주지 말고 학교 평가라든지 생활도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